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방미 직후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별도의 성명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한국형 핵 우산을 명문화할 거란 전망 속에 양국은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한 외신의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두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꼬투리를 잡는다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내전이 격화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한국인 28명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속을 뜻하는 프라미스를 작전명으로 내세웠는데 이들을 태운 군용기는 잠시 뒤인 오후 4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일대의 깡통 전세로 70억 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사기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민과 사회 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가 전분기보다 0.3% 성장해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5,927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핵심 자동차 시장에서의 판매가 늘어난 덕분인데 이로써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태국에서 많은 양의 마약을 들여와 유통하고 이를 사서 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어기고 승합차와 충돌하는 등 아찔한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접견 뒤 언론 발표에서 서렌도스 대표가 앞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K 컨텐츠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렌도스 대표는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류에 대해서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문건이 발표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회담 전체 성과물인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확장 억제 관련 성명이 나올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두 정상 간의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군벌 간의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 구출 작전을 통해서 철수한 수단 교민 28명이 오늘 공군 대형 수송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애초 교민 28명 가운데 한국행을 원하는 교민 26명이 귀국할 전망이었지만 잔류를 희망했던 2명이 마지막에 의사를 번복해 함께 복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건강 상태 확인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모레 27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서울 강서구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봐도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발의하자마자 통과하는 이례적인 입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수도권 일대 깡통 전세로 전세 보증금 70억 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빌라 사기꾼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서민이 살아갈 기반을 흔든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면서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중형이 선고된 빌라 사기꾼 일당 모두 사기 혐의가 인정된 거죠? 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별다른 수입이 없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낼 계획이 없었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줄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죄가 무거운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세입자 31명의 전세 보증금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받은 보증금에서 수수료 수백만 원을 떼어 가진 뒤 나머지 돈으로는 계속해 집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 수원시와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매입한 오피스텔과 빌라는 무려 3,4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네요. 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 씨와 권 씨에겐 검찰 구형보다도 1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들은 이들의 사기 행각이 유죄로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같이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적용을 해서 최대한 형량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저희 피해자들은 그게 지금 바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 씨 등이 지금까지 세입자 300여 명의 보증금 60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 0.3%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4% 역성장에서 한 분기 만에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 소비가 0.5% 성장해 전체 성장률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 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는 각각 0.1%, 0.2% 늘었습니다. 반대로 설비 투자는 기계류 등에서 감소하면서 4% 급감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등의 호조로 3.8% 늘어났지만 성장률엔 0.1%포인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경영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80% 넘게 늘었는데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5,92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3% 늘어난 것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매출은 24.7% 늘어난 37조 7천억 원, 단기 순이익은 92% 넘게 늘어난 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5%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로 증권가에서는 애초 현대차가 올해 1분기 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 수급난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친환경 차와 같은 고부가 가치 차량 수요 증가, 고환율 효과로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낮아 차량 대기 수요를 바탕으로 판매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과 경영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내일 기아도 1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한 영업이익은 5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스코가 롯데를 제치고 자산 기준 재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자산 상위 5대 그룹은 삼성과 SK, 현대자동차와 LG, 포스코 순입니다. 2010년부터 5위를 지켜온 롯데는 포스코에 밀려 6위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선두에 올라선 에코프로그룹 등이 새롭게 대기업 집단에 진입해서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3,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 문자는 주로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가 적힌 문자 형식으로 발송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은 공단에 사칭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진 결과는 공단이 아닌 검진 의료기관에서 발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100년 전 일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기사에서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역 논란이 일자 해당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다면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통령 주어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한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슷한 기조로 말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했다면서 매우 무책임하고 몰 역사적 인식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취지 자체가 그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는 그 취지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 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오역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한테 지울 수 없는 역사를 팔아 우리의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나와 계십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 현안 짚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빈 방문 중인데 외신 인터뷰 내용 때문에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한일 관계 개선 관련 인터뷰인데요. 먼저 박수 의원님, 인터뷰 내용 취지는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 발언 자체는 지금 야당에서는 네. 무릎 꿇으라 하는 이건 안 된다. 이 네, 부분만 네.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문장 전체를 보면은 문장 전체를 보면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릎 꿇으라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예.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은 안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맥락, 전체 예. 맥락을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고민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에서는 듣기 평가를 하게 하시더니 네. 이번엔 독해력 평가를 또 하게 하십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저희도. 네.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면서 잘못된 오역을 하고 있다라고 네. 또 유상범 대변인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대응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네. 사실관계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저는 확인하지 않았거나 예, 예.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응당한 조치와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부 야당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혹시 실수가 아니라 소신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지금 똑같은 소위 말하는 말꼬리 잡기식으로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정쟁은 네. 국익 앞에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국익을 위한 외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만 지금 하고 있는 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뭐 소신이냐 아니냐 예.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식민지 시대를 거친 그 당사자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대통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예. 그것은 그런 인식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는 인식을 고집하다 보면 네. 이해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그 말꼬리를 하나 잡아서 한 단어를 떼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대통령실은 앞부분 내용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럽에서도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 아니면 대변인이 하시든 대통령의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그러면 가름말을 타셨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진실관계가 하나 밝혀지면 예. 그제서야 또다시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예. 발표를 했죠. 최종 예. 발표를. 예. 네, 했습니다. 입장 발표를 했고요. 제가 전해드렸고 이제 어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유상범 대변인은 주어가 빠진 것 같다.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이렇게 해서 또 오역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아마 그 워싱턴 포스트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 주어 부분이 없는 상태로 이제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략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추측성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추측성 있을- 해명이었던 것 같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외신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한국말로 하시기 때문에 예. 반드시 녹취를 합니다. 아. 대통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자칫 기자가 잘못된 기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네. 반드시 녹취를 기자와 대통령실이 동시에 했을 겁니다. 네. 그 녹취록 열면 됩니다. 예, 예. 어떤 게 진실인지, 즉 국민의힘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고요. 확인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있는 녹취록을 함께 보고 거기에 대한 글들을 텍스트로 옮겼을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의도적인 오역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겁니다. 네. 지금 그것은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그걸 확인을 했다라면 예. 거기 분명히 주어가 나와 있는데 네. 주어가 생략된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예.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고 거기에서도 수석 대변인입니다. 일부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그 해당 발언이 진실이어야 된다는 확신과 팩트 체크를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상범 의원님께서는 마땅한 조치 응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쓴소리 많이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을 속인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예. 예, 뭐 저희들로서 그런 비판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예. 일단 그 사실관계는
이용수 할머님을 만났을 때 네. 그 대통령께서 그런 아.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할머님을 위로하시면서 그 말씀하셨고 예, 예. 또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 그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지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사과가 전제가 되면은 이게 안 풀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과를 전제로 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 거 그동안 아닌가 계속 그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또 다른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 있는 그 인터뷰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주어가 빠진 내용, 빠진 인터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아니다라고 또 올리면서 또 다른 해명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저는 예. 이거들을 보면서 대통령실의 어설픔을 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 때도 분명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예, 예.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발언과 지금 하신 발언들이 너무나 상반되게 국민들은 모두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대통령은 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본적인 생각은 일본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제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온 것이고 예. 유승민 의원께서도 저거를 국민을 속인 것이냐까지 말씀하신 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 중에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또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로이터 인터뷰와는 조금 톤이 바뀌었습니다. 전쟁 당사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표현상으로 보면 조금 완화된 듯한 표현이긴 합니다. 네, 그 당시 때 표현, 그 당시 때 로이터 인터뷰 때는 고집할 수는 없다. 인도적 지원만 고집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앞에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대량 살상, 예. 민간인에 대한 대량 대규모 학살, 공격. 예. 또 이런 이제 중대한 전쟁 범죄가 있을 때 그렇죠. 이런 전제를 달고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 의미를 보면은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네. 지원을 하려면은 당사국 간의 관계를 당연히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발언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한 발언인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한 발언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고려해서 이 말을 표현을 완화시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보통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히 보통 대통령이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언을 하면 파장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크라이나 이 무기 관련해서는 인터뷰 서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네. 그것은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나온 말일 것인데 네.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 이런 곳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몰랐을까? 대한민국 외교부와 외교 수장들이 그걸 몰랐지 않았을지 않을. 그래서 참 별 생각이 참 일각에서는 많이 한미 듭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미리 선물을 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한미 네.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은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크라이나나 중국 양안 사태, 양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저쪽의 반응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라 예측하지 못하고 말씀하시지 예측하지 못하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예측은 싶습니다. 했지만은 이 관계는 조금 전 말씀하신 네. 것과 같이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과 우리가 동맹 관계로 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정말 그 155mm 포탄이 어디로 어떻게 얼만큼 반출이 됐는가. 네.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반출 가능성에 대한 네.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NCND였습니다. 네.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공개하기 어려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정보위 같은 경우에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확인해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 포탄이 우리 한국군의 그 비축분인지 아니면 미군의 비축분인지만큼이라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걸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양안 관계 언급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예상을 하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좀 지켜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 귀국했고 오늘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어제도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고요. 오늘도 계속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은. 오늘은 일단 뭐 저희 지도부 회의가 없었고요. 때문에, 예, 어제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기 직전에 아침에 저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 도착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들은 좀 없었던 것이지 뭐 예. 의도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네. 예, 자체 진상조사 꼭 필요하다라는 당내 일각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께서도 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문제들인데 네. 내부에 있는 당신들이 스스로를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 최초의 그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런 네.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이제 다만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없는 상황이고 예. 예전에 부동산 의혹 때처럼 뭔가를 떼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하면 네. 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자체 조사가 됐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조사가 됐든 무언가 다음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지금 곤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요. 자, 일단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연루된 사람들을 출당을 해라. 네. 라고 지금 얘기하기도 그런 것이 예. 아니 본인은 당대표는 지금 수천억 배임이나 지금 뇌물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면서 당대표를 버저지하면서 우리한테는 나가라고 하느냐. 이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있을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수사가 계속 중이니까요. 영장을 다시 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 네. 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이렇게도 얘기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 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탈당 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출당해서 탈당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 결정하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일각에서는 우리의 잘못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에 잘못을 들춰내고 이 프레임을 계속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죠. 자,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물었더니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원우 의원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해도 갑니다.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의혹과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100번 사죄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뉴스를 봐서 지금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지만 뭐 녹음 파일도 하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이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혹은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본인들은 지금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것이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만 검찰이 뭐 소환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아마 압수수색까지만 된 걸로 알고 압수수색만 하고 있거든요.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피해자 전환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가 좀 속도가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아시죠?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검찰이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그 이재명 대표의 김연아 전 의원을 언급한 부분은 저는 매우 뜬금없는 그런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뜬금없는 기자들도 언급이었다. 보면은 예. 그다음 후속 질문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다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김연아 전 의원 사건을 보면은 지금 네. 고 의원께서 녹취 파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녹취 파일 내용 이런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네. 지역 사무실 마련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시도의원들이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도의원 합동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협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참 고생하고 수고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는 그 녹취 파일을 지금 돈 봉투가 전달된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김연아 전 의원의 해명이거든요. 김연아 전은 지금 뭐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뭐 이런 입장을 네. 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김연아 의원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원욱 의원 말씀처럼 이게 남의 잘못을 가지고 자꾸 물타기를 예. 하려고 하는 이거는 정치권 공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 들고 나왔다는 것에서 매우 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 속도 조절 이야기 좀 속도 해보세요. 조절 얘기는 저는 수사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 마지막에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먼저 수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다 자백을 할 때 예.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시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사해라. 쓸데없이 지나치게 확장되게 예. 하지 말고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먼저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송영길 대표는 계속해서 모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차근차근 처음에 그 돈을 전달한 사람, 전달받은 사람, 그 돈을 어떻게 쓴 사람 여기부터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마지막에 송영길 대표를 조사하는 것이죠. 최재성 전 수석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쯤에 송영길 전 대표도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검찰에 대한 건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동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어떤 내용을 할지의 모든 그 키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도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네, 더 드리자면요. 그 이정근 전 그 사무부총장이 예. 구속된 게 작년 9월 10월 경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왜 이 녹취 파일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왜 지금 터뜨리느냐? 야당에서는 계속 시기적으로 의혹을 그렇게 제기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하거든요. 예. 만약에 진짜로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하에서 타격을 주려 했더라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할 때 그때쯤 만약에 터뜨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 걸 봐서 검찰이 속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충실하게 수사를 녹취 파일이 3만 개나 되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앞에 하나 뭐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 먼저 수사하고 뒤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예. 거기에 관련된 계획을 다 세우고 이 상황 하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평산 책방 오늘 현판식 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공개라서 저희가 이제 볼 수는 없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원래부터 열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뭐 워낙 책을 좋아하고 뭐 책벌레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본인이 책을 좋아해서 책방을 열었다 이 이유만은 아니고요. 예. 그동안 여러 유튜버들이나 시민애들 때문에 주민들의 괴로움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께 어떻게 이걸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책방을 열어서 좀 이 좋은 분위기 또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혹시 향후 친문계 정치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또
추후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늘 나오는 예, 얘기고 예.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하마을 가셨을 때도. 네. 그래서 저는 과도한 그런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인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꼭꼭 감옥에 숨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고 의원께서도 뭐 대변인도 지내셨기 때문에 한번 찾으실 예정입니까?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 교수님? 예. 예, 주민들 소통을 위해서 또 주민들과의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평산마을 가신 다음에 여러 주민들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부분을 위로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 의미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간의 행보는 잊혀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저는 이러한 행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도하신 거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 찾아가시는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자신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무슨 동의를 구하듯이 지지를 구하듯이 가서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아까 고민정 의원님 대변인에 가시는 건 좋습니다만 가셨을 때 정말로 서로 옛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현실 정치를 거기 가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걸 전하기 시작하면은 이 책방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치를 하는 회합 장소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네. 국민의힘에서도 과도한 관심은 갖지 말아주십사 말씀 안 하시면 부탁드리고 싶고, 관심 안 갖죠. 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2분쯤 경북 문경 인근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문경시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졌고 진원의 깊이는 12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없는 걸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정지된 차량이 약간 흔들릴 정도의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낮 12시 2분쯤에는 강원도 동해시 부근 해역에서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진앙은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28k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치상은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치사는 15년까지로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한다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법정형과 별개로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것인데 이번에 의결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근처에서 소형 SUV 차량이 도로 청소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다리와 목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많은 양의 마약을 들어와 유통하고 이를 사서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바로 뒤를 승합차 2대가 바짝 뒤쫓습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마구 내달리던 승용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다다르고 나서야 승합차와 충돌하고 멈춰섭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건 지역사회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더 있었습니다. 특히 총책 역할을 한 20대 태국인 A씨는 유아용 화장품 통에 마약을 숨긴 뒤 국제 우편을 통해 받는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유통 판매책 34명과 투약자 34명까지 붙잡아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합성 마약 야바 5,280정과 필로폰 4g, 케타민 6g 등 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통되고 투약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잡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찰서에는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고, 또 검거된 인원 가운데 80%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구속을 피한 외국인들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넘겼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질 높은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 간호사 1년 훈련 과정을 제도화하고 교대 근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3년인 간호학사 편입 과정을 2년으로 줄여서 간호사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현재 16.3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3교대 근무 외에도 다양한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개선 시범 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 기일이 다가온 30건의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기일이 다가온 전세 사기 주택 127건 가운데 123건에 대한 경매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과 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유예와 연기를 요청했고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장현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맞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민주주의를 위해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광주 송정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세 피해 지원 대책 아니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돼요?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불안함을 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정보를 드리고 대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위치를 맡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만 찍으러 오시는 것 같아서 저희 날짜 좀 잡아주세요. 언제 만나실 거예요? 어떤 대책이세요? 인천이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잖아요. 우리 그때 빈소에 있을 때는 당 지도부, 당 대표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오실 때 저희랑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싸울까 왜 봐.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싸울까 봐. 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오세요? 대책의 부실에 대한 질타가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대책이 만나는 것은 전혀 예정된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오셔서 오히려 저희한테 아무 사건을 모르세요, 그분들은. 그건 당 지도부였으니까요. 그럼 저희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 지금 나온 정책이 어떤 건지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장관과 일일이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들이 일일이 저희가 알 수는 조만간에 시간 좀 마련해 주세요. 바쁘신 거 꼭 아는데. 장관하고 아니 특정 대책으로 왜냐하면 만나자 첫 번째도 그러면은 저희가 화장터에서 얘기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진 찍으러 오신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예. 초대를 안 하셨잖아요. 예. 머리를 근데 초대하셔야죠. 저거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기가 돼도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럼 이상으로 전세 피해 지원 아니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돼요?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별도로 만날게요. 아니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불안한 게 행사 이후에 지금 지역 피해 지원 센터 직원들과 그걸 드리고 대화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 그 때문에 네. 정 지사님께서 이제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인 회의를 좀 갖죠. 저희 일체기도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머리 맞대고 배려하면서 서로 얘기를 해나가죠. 네, 배려 좀 해주. 저희 좀 배려 좀 해주세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약하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도 다소 쌀쌀한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동부에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 대전과 대구, 광주도 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도 16도, 광주 17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